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오늘 수업할 내용의 결과 영상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도형의 병합 기능과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안에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으시고요. 파워포인트 화면 왼쪽 상단에 레이아웃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 레이아웃에 빈 화면 클릭해 주실게요. 빈 화면을 변경하셨으면 일단은 이 안에 배경으로 넣을 우리 풍경 사진을 하나 검색해서 온라인 그림으로 검색해서 넣어 보실게요. 저번 시간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위에 삽입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삽입에 그림을 클릭해서 온라인 그림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삽입에 그림, 온라인 그림을 클릭. 자, 그래서 온라인 그림 창이 나오시면 위에 검색 창이 하나 나오셨었고요. 위에 깜빡이는 커서 부분, 검색창 부분에 풍경을 한번 쓰실게요. 풍경을 쓰시고 나서 엔터까지 치셔야 검색이 되실 거예요. 풍경을 쓰시고 키보드에 엔터 치셔서 검색 한번 해보실게요. 풍경 쓰시고 엔터. 그러면 지금과 같이 풍경 사진들이 여러 장이 검색이 되실 건데요. 이 중에 넣고 싶은 이미지를 골라 보실까요? 뭐 어떤 사진이든 상관없지만 아까처럼 옆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가로가 긴 사진을 골라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로가 긴 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시고 골라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삽입을 눌러주시면 그림이 들어가실 거예요. 사진을 하나 골라서 클릭하시고 삽입. 자, 그래서 그림이 하나 삽입이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 그림이 하나 더 필요하셨는데 방금과 같이 삽입의 온라인 그림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한번 검색해서 넣어 보실게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없게 옆에 배경의 빈 곳에 한번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선택되어 있는 거 없게 해제를 하시고 다시 위에 삽입의 그림, 온라인 그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온라인 그림 창에 검색 화면 나오시면 이번엔 검색 창에다가 스마트폰 쓰시고 엔터 한번 쳐주실게요. 스마트폰 쓰고 엔터. 자, 이번에는 이 그림 중에서요, 저희가 이 안에 이제 조금 투명하게 뚫려 있는 그림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그림을 좀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 검색 화면 왼쪽에 보시면 보통 필터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필터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의 형식을 찾아서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터 버튼을 찾아보시고 필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필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림의 유형을 선택하는 창이 나오시면요. 클립아트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립아트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된 다양한 스마트폰 그림을 우리가 골라서 삽입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렇게 모양 자체가 투명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밑에 삽입을 눌러 주실게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밑에 삽입.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스마트폰 그림이 하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버전에 따라서 그림을 넣을 때 스마트폰 그림이 투명하지 않은 그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림 중에서 투명하지 않은 그림이 있다. 그런 애들은 자,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그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흰색 부분만 투명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 그림 서식 또는 그림 형식이라고 써 있는 메뉴가 그림을 넣었을 때 위에 나오시는데요. 이 그림 형식에 보시면 왼쪽에 색이라고 써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색을 클릭하시고 색창의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마우스 모양이 약간 바뀌는 게 보일 건데요. 투명하게 하고 싶은 색깔을 클릭하면 투명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부분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우스로 흰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찾았을 때 투명한 스마트폰이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미 넣은 그림이 투명하다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그림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림 안에, 공간에 우리가 뒤에 넣었던 풍경이 이렇게 예쁘게 비춰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혹시 조금 애매하다면 스마트폰 크기를 약간 줄여서 이 화면 안에 예쁘게 풍경이 들어가도록 맞춰주시면 좋으세요. 자, 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 풍경 바깥쪽이죠. 바깥쪽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봐야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형을 통해서 가리는 거죠. 그래서 단색 도형을 넣어서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배경에 색을 넣어서 가려볼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운데는 뚫려 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그냥 도형을 만드는 것보다 도형 안에 원하는 모양을 우리가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가운데만 투명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도형 병합의 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투명하게 그래야 그림이 비치니까 도형은 바깥쪽만 보이게 안쪽은 뚫리게 빼기 기능을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서 가운데만 배경이 보이도록 한번 바꿔보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제일 큰 도형을 한번 넣어볼까요? 위에 삽입 메뉴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삽입에 도형을 클릭하셔서 직사각형 도형을 한번 넣어 보실게요.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 자, 이 직사각형 도형은 지금 슬라이드가 꽉 차도록 크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왼쪽 위에서부터 크게 드래그. 슬라이드를 완전히 가릴 때까지 크게 넣어주실게요. 크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단계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어떤 단계냐? 맨 뒤에 풍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자, 요거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선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개체가 뭐가 있는지를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창을 하나 열어놓고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선택되어 있는 거 없게 빈 곳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보통 우리 홈 메뉴에 있으실 거예요. 홈 메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선택이라는 요 버튼 있나 찾아보시고 선택을 클릭하셔서 선택 창을 눌러주세요. 선택에 선택 창을 클릭.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들어가 있는 개체적, 그림, 도형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선택창 나오셨으면 어떤 순서로 그려져 있나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맨 밑에 그림이 있고 그래픽이 우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맨 위에 직사각형이 도형이겠죠. 자, 그럼 저희는 이 순서를 약간 바꿔보실 거예요. 사각형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면 풍경이 먼저 맨 밑에 깔려 있고요. 그 위에 도형이 들어가고 그 위에 스마트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을 한번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위아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선택창에 순서 위아래 꺽쇠 모양이 보이시는데 아래로 향하는 꺽쇠를 한번 누르면 순서가 바뀔 거예요. 자, 순서가 바뀌면 지금 저와 같이 스마트폰이 가장 위로 화면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도형이 보이고요. 그 뒤에 풍경 사진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부분을 우리가 병합 기능의 빼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빼줘야 뒤에 지금 풍경이 보이시겠죠. 자,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빼냐? 도형을 겹치는 거예요. 도형을 하나 더 그리면요.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도형을 하나 더 그린다. 이 겹쳐진 도형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요 도형 병합에 빼기 기능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빼기예요. 겹쳐진 부분이 빠지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안쪽에 도형을 하나 더 그려서 여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게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왼쪽 위에 삽입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도형, 다시 직사각형을 하나 또 넣어 보실 거니까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이 화면, 내 스마트폰 화면 크기와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위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도형의 크기는 이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드래그 그려주시면 돼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도형의 크기는 스마트폰의 화면의 크기에 맞게 드래그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두 번째 도형이죠. 두 번째 도형이 스마트폰 크기에 맞게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되셨으면 이 도형 두 개죠. 맨 뒤에 있는 큰 도형, 1번 도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화면에 넣은 도형, 2번 도형이라고 할게요. 이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하면 2번 도형의 크기만큼 빼서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선택하실 때는 순서가 중요하세요. 제가 번호를 써드렸듯이
배경 1번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는 도형 2번 도형을 선택하셔서 빼셔야 2번 크기만큼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2번 도형까지 그리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좀 해볼까요? 1번, 요 배경이었어요. 1번 도형을 클릭. 그 다음에 다중 선택으로 선택을 클릭으로 하고 싶으면 우리 키보드의 Shift 키가 다중 선택 키죠. 그래서 이 Shift 키를 이용해서 다중 선택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해서 우리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번에는 요 2번 가운데 도형을 클릭 한번 해주실게요. 1번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 왼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2번 도형을 클릭. 그러면 조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게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 메뉴 중에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이라는 메뉴가 지금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도형 서식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이라고 써 있는 메뉴가 보이시면 이 메뉴를 클릭하셔서 왼쪽 끝에 도형 병합을 클릭해 주세요. 도형 병합. 도형 병합을 클릭하시고 그 병합의 기능들 중에서 빼주는 기능을 찾아보실게요. 맨 밑에 빼기를 찾아서 빼기를 클릭 한번 해볼까요? 빼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면 화면이 이렇게 이제 풍경 화면이 바로 보이셔야 돼요. 풍경 화면이 보이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가리고 있던 도형을 빼서 이렇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 안에 지금 안에 보이는 이 풍경이 움직이도록 해보고 마무리를 한번 줘보실 건데요. 일단은 이 밑에 있는 풍경 그림이 나는 이제 보였다. 그럼 이 풍경 그림을 선택을 해서 움직여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순서상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지 않아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내가 뒤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꺼내놨던 오른쪽에 선택창이에요. 선택창에서 맨 밑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택창의 맨 밑에 그림이라고 써있는 이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절점이 이렇게 화면에 뒤에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조절점 상태가 맨 뒤에가 선택됐구나 라는 것은 조절점의 크기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선택이 됐나 확인해 보시고 위에 애니메이션 메뉴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보실게요. 애니메이션. 우리 애니메이션에서 자세히 버튼이에요. 자세히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세히 버튼을 클릭. 그러면 우리 개체를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밑으로 쭉 펼쳐진다고 했어요. 자, 뭐 요 중에서 저희 움직이게 하는 거는 스크롤. 혹시 더 있다면 밑으로 내려서 찾아주시고요. 밑에 이동 경로라고 써 있는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세요. 자, 이동 경로 중에 저희는 그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러면 움직임이 선, 타원, 회전, 도형 이렇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한쪽으로 움직여주는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 경로 중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선을 클릭. 그러면 아마 순간적으로 그림이 움직이는 게 보이셨을 건데 잘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위에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하면 다시 재생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메뉴 오른쪽쯤에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애니메이션 창에 오른쪽 재생 시작 버튼이 보이시면 재생을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한 옵션을 변경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우리 효과 옵션이라는 버튼을 하나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효과 옵션을 클릭하셔서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하나 골라서 클릭. 그러면 그림이 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효과 옵션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왼쪽으로 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효과 옵션으로 바꿔보실게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들어갔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얘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재생을 했을 때 이제 예쁘게 재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파워포인트 파일부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디스켓 저장 버튼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장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저장에 찾아보기를 한번 눌러보시고 찾아보기를 클릭. 저장 창이 나오시면 왼쪽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을 클릭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지우고 스마트폰으로 써주실게요. 스마트폰 쓰신 다음에 밑에 저장을 클릭.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 파일 이름은 스마트폰. 다 되셨으면 저장을 클릭. 저장하셨으면 지금 파일을 또 동영상, 비디오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보실까요? 자, 다시 마우스 잡으시고 이번에는 왼쪽 위에 파일 버튼을 찾아서 파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파일을 클릭하시고 파일에 왼쪽에 메뉴들이 쭉 보이시면요. 밑에쯤에 내보내기 한번 찾아보실게요.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위에 비디오 만들기 있나 찾아보시고요.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비디오를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셨었는데요. 5초로 하셔도 되고 뭐 10초로 하셔도 되지만 슬라이드가 움직이는 순간은 1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설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시간인 5초로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저장 창이 나오실 건데요. 파일 이름만 스마트폰 뒤에를 클릭해서 영상을 붙여주실게요. 파일 이름은 스마트폰 영상. 위치는 똑같이 바탕 화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스마트폰 영상 클릭하시면 되세요. 되신 분들은 저장 클릭. 자, 이렇게 저장 버튼까지 누르시고 나서 밑에를 보셨을 때 아래쪽에 이제 저장 중인 상태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저장을 누르시고 밑에 이렇게 저장 상태가 끝날 때까지 밑에 요 과정을 한번 쭉 보시고요. 과정 글자가 다 없어지셨으면 X로 다 끄시고 바탕화면에서 스마트폰 파일과 스마트폰 영상 파일이 생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열어보고 싶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보시고요.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서 다시 편집을 하시거나 새롭게 작업을 좀 하시고 다시 영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저희 처음에 봤던 완성본처럼 잘 만들어졌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시간 수업 한번 진행해 보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